오늘 탐정 손수호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열받으셔가지고 지금도 3,200여 분 넘게 남아 계세요. 왜냐면 댓글쇼에서 이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그거 들으시려고 지금 안 나가고 계시네요. 한 3,200분이 동접자. 빨리 시작해야겠다. 나가시기 전에. 준비 다 되셨어요?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이대호 PD. 네, 마이크 가깝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손탐정이 왜 자꾸 네.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느냐 우리 얘기하는데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지난번에 계셨더라고요. 언제요? 지난 시간. 우리 댓글쇼에서? 화요일. 예. 그거 딴짓하는 거 아니고 네. 여러분의 이 유튜브에 채팅에 뭐가 올라오는지 그거 보시는 거죠. 아니 지금 이게 댓글쇼 아닙니까? 예, 예. 댓글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예. 저도 몰랐는데 유튜브를 핸드폰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수 있어요. 댓글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댓글 보시는 겁니다. 네. 예, 딴짓하는 거 아니라는 계속 보고 거, 있습니다. 예, 네. 말씀드리면서 준비 다 됐죠, 이대호 PD? 네. 됐습니다. 자,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고 여러분 댓글쇼 벌써 19회네요. 19회 출발합니다. 불사신 동주님 버럭 손탐정이다. 안 그래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버럭 이미지가 생겼지 손탐정한테? 전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댓글쇼에서 워낙 조용하신 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예. 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각되는 게 상대적으로 막 아니라 하트 뿅뿅 네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계시다 보니까. 워낙 이게 고요하고 잔잔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오늘 조두순 이야기 할 때도 과연 그런 어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유지할 수 제가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잔잔한 사람이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잔잔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잔잔하지 말라는 거네요. 네. 격정 토로해라. 사람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네. 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하트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수 PD 그리고 이대호 PD. 안녕하세요. 어제 계속 이쪽에 앉아 있었잖아요. 네네. 이대호 PD 얼굴 보고 싶다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대호 PD 어머님이 매일 보신다 그랬죠 댓글쇼. 네네. 저에 대한 악플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혹시 네. 댓글 남기신 적은 없으실까 모르겠어요.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조용히 그냥 보고 와, 네. 지금 어머님이 오. 댓글을 채팅창에 채팅을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지금 아이디 닉네임 말씀해 주시죠. 그걸 얘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거를 밝히지 비밀로. 않으려고. 네네. 뭐 대호맘 이런 거 아니에요? 와, 아니고요. 대호맘님. 이대호 PD 잘생겼다 하신 분 계시네요. 어머니 네. 아니신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분 김호환님 아니에요? 김호환님? 아닙니다. 김호환님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야, 네. 우리 이대호 PD 어머님 찾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머님, 네네. 하여튼 좋은 아들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손탐정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 전해드린 속보, 손흥민 네. 선수가 유럽 통상 100호골을 넣었다는 거. 네네. 우리 축구 전문가 손탐정이 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한국인의 네. 맹활약이기 때문에 뭐 네. 기분 좋은 일이죠. 기분 좋은 아. 일이고 물론 저에게 있어서는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선수들의 그 K리그 골이 더 소중하고 즐겁고 반갑지만 손흥민 선수가 잘하면 기분 좋아요 항상. 기분 좋죠. 네. 축구의 매력은 뭐예요, 근데? 아, 축구는 뭐예요? 처절함, 처절함? 예, 생동감. 어. 네. 아니 축구 한 경기 하면 며칠 동안 못 해요. 출전을 못 해요. 그 한 경기 뛰고 정도로 나면 그럼요. 몸을 네. 불사른다. 회복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규정상 몇 시간 이상 쉬어야 다음 경기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손탐정님은 뛰지 않는데 응원하고 오는데도 며칠간 몸살이 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제가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셔서 나이 먹었어. 대단한 축구 팬인데 그래요. 손흥민 선수 하여튼 잘했습니다. 좋은 소식. 근데 이대호 PD, 네. 이대호 PD도 좀 축구 좋아하거든요. 스포츠 좋아하거든요. 이 그 100호 골이라는 게 유럽에서 어느 네. 정도 의미인 거예요? 사실 제가 그거를 손수호 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호날두 선수나 뭐 이런 잘하는 메시 같은 선수들은 얼마나 넣었어요? 아니, 호날두나 메시는 네. 신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닙니다. 예, 정말 잘하는 사람을 인간계 최강 그렇게 부르고 그 둘은 같이 취급을 안 해요. 그 선수들은 1년에 50골 넣고 그래요. 1년에? 네. 네. 괜히 물어봤다. 손흥민의 100호 골이 괜히 근데 퇴색되게. 차범근 선수 같은 경우는 예. 26살부터 예. 아예 국가대표 안 하면서 유럽에서만 해가지고 100호 골을 넣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 뛸 거 다 뛰고 아하.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렇죠. 벌써. 그렇죠. 음. 잘했어요. 우리 흥민 선수, 손 선수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지금 전성기거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유럽에서 더 활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기간 또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예. 기록은 더 갱신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누가 50골 넣는다고 그랬죠? 메시, 호날두 이런 호날두. 선수들. 예, 시즌에. 네.
예. 손흥민도 한번 그렇게 되기를. 왜 너무 무리한 거예요? 기도해 그걸 보겠습니다. 아, 희망도 네, 못 하나? 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갑분싸라고 하죠. 갑분싸 죄송합니다. 잘하면 좋죠 뭐. 죄송합니다. 예, 예. 아, 반갑습니다. 한미경이 지금 좀 찌지직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들린다는 소리가 또 누구야 또 어제 이어서 누굴까요? 누구 보실 건가요? 찌지직일까? 아 어제 이어 다 우리 점검했는데 어제 끝나고 오늘도 또 찌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심해져요 여러분? 심해지고 있습니까? 심해지면 좀 체크하고 가야 되는데 누구 찌지직일까? 일단 해보죠. 하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저기 석준 씨 네. 석준 씨 좀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예. 자, 어제 퀸 박사의 공연이 18회에 있었는데 뭐 우리는 웃느냐고 약간 힘들 정도였고 네. 손탐정님 잠깐 네. 보고 가셨죠? 네, 봤습니다. 댓글창에 나타나신 걸 제가 봤거든요. 아, 네네. 어땠어요, 우리 퀸 앞부분- 박사 공연? 앞부분은 그 실시간으로 조금 보고 뒷부분은 나중에 봤거든요. 예, 예. 아, 이거 끼가 아, 대단하다. 아니 우리는 사실 웃느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1시간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넉다운 됐는데 그분은 쌩쌩하게 찾아오세요. 다시 편성국으로. 나 어땠어? 오늘 괜찮았어? 오늘 괜찮았어? 일단 방송 욕심과 의욕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 아, 이건 앞으로 뭔가 좀 자리를 마련해드려야 아, 하지 않을까. 아, 뭐 그냥 여기서 예,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퀸 잘 봤어요 하고 끝나면 예. 아, 뭔가 좀 이게 좀 부족해? 부족한 느낌이 부족해. 아. 있지 않나 싶어요. 부족이냐 부담이냐 그 사이인데 아, 부담도 있죠, 사실. 네. 부족이냐 부담, 부족과 부담 사이. 예, 예. 아 찌지직 잡고 있어요, 석준 씨. 지금 계속 찌지직거린다고. 예. 이내방님은 그냥 참으시겠다고 그러고 전혀 찌지직거리지 않는다는 해바라님도 계시는데 오. 저한테는 찌지직이 굉장히 심하게 들리긴 진짜요? 아, 합니다만 그래요? 제가 한번 참아가면서 예, 해보기로 김현정 PD를 사랑하면 예. 이게 잡음도 안 들립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해보겠습니다. 퀸 박사님 클립 밑에 달린 후기 좀 보죠. 전 이게 진짜 웃겼는데 예. 차준일날님이 예. 퀸 박사님이 순간 알몸인 줄 알고 놀라 구독 취소할 뻔했습니다. 구독을 취소할 뻔했다. 예, 깜짝- 알몸 아니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살색 내복이 보통 그 개그 프로에서 분장할 때 입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기 실제로 파는 줄도 몰랐는데. 그걸 구입하신 거예요, 이분이. 일부러. 이걸 네. 위해서. 사실 요즘 내복 남자분들 잘 안 입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입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냥 사실은 살색에 뭐 밴드 붙이고 주요 부위에 밴드 붙이고 맨 처음에 넥타이를 매보려고 했는데 아 이건 예의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하면서 내복을 구입한 겁니다. 퀸 박사. 대단한 분이에요. 또 어떤 댓글? 연탄재님 예. 이러니 요즘 개그맨들이 힘듭니다. 부장님 대박. 예. 아 이것도 좋았어요. 음. 봉기구님, 구봉기님, 큰일 났네요. 완전 퀸 박사 팬 됐습니다. 댓글쇼 생기기 전에는 뉴스쇼 끝나면 강서구 형님 쪽으로 옮겨갔었었는데 아니 음악 FM으로 아름다운 당신에게 대체제가 퀸 박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해봤는데 아니 이런 반응까지 들어오네요. 939 음악 FM은 클래식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클래식으로 가던 분이 퀸 박사. 클래식에서 퀸 박사는 너무 이야. 많이 옮겨오신 거 아닌가요? 어. 보시고 나중에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은 아당 듣고 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봉기님께 커피 드리겠습니다. 예, 듣고 계시면 지금 아이디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또 하나만 볼까요, 손탐정님? 아니요. 안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럼 하트 PD 알렉스 S 리라는 분이 좀 길게 보내셨는데 예, 예. 이분 미국에서 들으신데요. 미국에서. 예, 근데 뉴스쇼 그런 들은 문자도 지 있구나. 얼마 되지는 않으셨는데 예, 예. 김현정님 뉴스쇼를 발견하고 깔끔하고 균형 있는 프로페셔널한 진행에 오, 굉장히 감동받고 응원하고 있다고. 이야. 예, 항상 균형 있는 언론인의 차가운 머리로 뉴스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듣기 좋지만 가끔 나오는 따뜻한 감성을 가진 아주 인간을 사랑하는 앵커이신 것 같아서 팬이 됐습니다. 야. 저희 우리나라에 몇 없는 귀감이 되는 소중한 여성 언론인이십니다.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분? 알렉스 S 리. 저희 아버지 이름이 아닐까? 아버지 알렉스. 잘 모르세요?
미국 이름이 알렉스 아닐까? 영어 이름. 리이신데 이씨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지하게 가시네요. 근데 지금 옆에서 봤는데 입꼬리가 이렇게 실룩실룩 올라가시는 걸 참지 고맙습니다. 못하시는 아, 분이 알렉스 그 말을 씨. 시작한 다음에 이거 야 실수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이런 개그는 아닌데. 고맙습니다. 예, 이인숙님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알렉스 S 리님은 커피 드리고 싶지만 외국이신 것 같아서 예. 차준열님께 양보하죠. 아까 구독 취소할 뻔했습니다. 차준열님 지금 그 권상래님께서 예. 또 중요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뭐요? 이 살색이 벌써 없어졌다. 아, 맞아. 그렇죠. 네. 미국인의 그러니까 백인의 그렇죠. 살색과 흑인의 네. 살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살구색. 살구색이죠. 예. 사실 살구색하고 우리 살색이 네.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살구색이라고요. 근데 하여튼 살구색이라고 표현하는 게 네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어우, 대단한 음. 예리한 지적. 고맙습니다. 최혜숙님이 저도 강서구 씨 프로 들었는데 댓글쇼 시작한 다음부터 댓글쇼로 고고네요. 야, 최혜숙님께도 커피 한 잔. 지금 댓글창에서 제 어머니 찾기가 지금 오. 보여지고 있는데 네. 다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의심하고 계신 분들 다 네네.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숨어 네. 계시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예. 자, 댓글쇼 오늘 뉴스쇼 본방송의 댓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웃으면서 화기애애했는데 이 댓글 소개하면서부터는 예. 버럭할 분노죠, 수밖에 분노. 없는 댓글들일 것 같아요. 먼저 탐정 손수호의 댓글부터 보죠. 오늘 조두순 사건 왜 조두순은 무죄 주장을 할 수 없는가 증거들을 조목조목 대두셨어요. 할 수는 하트PD? 있지만 해봤자 소용이 왜 없는가? 예. 뭐 분노 댓글들 너무 많이 왔는데 어떤 거 눈에 띄었어요? 이다슬님인데요. 예. 본인의 끔찍한 죄를 뉘우치지도 못하는데 음. 출소를 시키는 건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잘못을 뉘우쳐도 모자란 상황에 그 예, 말씀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 탄원서를 냈다는 그거를 뒤늦게 이제 알려지면서 예. 많이 분노하시는 것 같고요. 예. 이근영님은 얼굴 공개하고 명찰을 달고 다니게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네. 예. 진짜 잔인하고 나쁜 놈 이렇게 음. 분노의 문자들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트 PD. 5754님이 조두순 이자는 법의 허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간악한 사람이군요. 네. 전과 17범이라면 근데 17범이 아니 이제 18범이죠. 이제 18범이죠. 네. A 이 양까지. 정도면 교도소에서 박사학위 받은 자입니다. 손탐정님. 제 순서가 이게 맞네요. 서경희님께서 예. 절단합시다. 아니 본인이 내가 죄가 있다면 신체 일부분 아까 방송에서는 우리가 못했잖아요. 네. 근데 댓글쇼니까 정확히 그 사람의 그 탄원서에 쓴 워딩은 뭐였습니까? 뭘 절단하라는 거였어요? 뭐 성기를 절단해라. 성기라고 예. 표현했습니까? 아, 그걸 절단해도 좋다. 성기도 순화한 거죠. 뭐. 아, 그것도 순화예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일 열받았던 부분이 아까 손탐정의 내용 들으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A 양도 언젠가 아까 정확히 뭐였어요? A 양도 언젠가는 뭐 겪게 될 일이다. 나중에 겪게 네네. 될 일인데 뭐 어차피 이런 성 뭐 네. 뭐 세상이 여자에게 다 이런다.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 건데 음, 어차피 세상이 여자한테 다 그런다. 나중에 크면 남자들의 신체도 다 보고 할 거 아니냐. 야, 이게 말입니까 진짜? 저는 거기가 하여튼 제일 열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JAC님 왜 그 학생 경험을 네가 치르게 하니 더러운 놈아라고 이런 놈자 들어가는 이거보다 더한 욕설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유지연님도 3160님도 예. 그놈 거 잘라주세요. 잘라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내셨고요. 예. 유지연님도 욕 나오네요. 근데 무섭고 두렵겠습니다. 우리 여학생이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문자 주셨고 김민주님은 얼굴이라도 공개하면 안 됩니까? 2년 뒤 출소 못 막으면 얼굴이라도 혹시 이 사람 얼굴이 저는 그 CCTV에 잡힌 얼굴은 한번 저 방송에서 공개한 거 본 적 있거든요. 뭐 혹시 있어요? 아, 네네. 그 MBC PD 수첩에서 이번에 모자이크 처리된 게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경남 PD가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요. 한번, 예. 혹시 뭐 이쪽을 모자이크 향해서 처리를 했지만 저쪽 마이크 알아볼 수는 있는 정도. 한번 당겨볼까요? 우리 유 감독 석준 씨 한번 쭉 당겨볼까요? 모자이크는 아니고 뭐 블러 처리인가요? 예, 블러 처리가 블러 된것 처리가 같은데. 됐군요. 블러 처리가 쭉 한번 조두순의 얼굴입니다. TV에 공개가 된 얼굴 저희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는 이 정도를 인상 정도 알아볼 수 있을 가지고 정도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이 조두순이구나 하고 길거리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평범해요. 굉장히 흔한 인상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12년 전 얼굴 아니에요?
지금의 얼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실화는 그렇죠. 이제. 여기서 또 변했을 거 아닙니까? 흑백이거든요. 예. 흑백이어서 아마 예. 그 이전에 무슨 주민등록 사진이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야. 또 이게 최근에 뭐 최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교도소 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영상도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 예. 영상도 그게 봐도 최근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도 네네네. 뭐 그나마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느낌은, 네, 느낌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화학적 것에 안 됩니까, 손탐정님, 로다주님 그러셨고, 은님은 정말 토할 것 같다 사진만 봐도 이런 이게 분들 추가적인 계시고요. 형벌은 뭐 전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이제 12년형이 2심까지 해서 끝났죠. 대법원에서 끝났죠. 대법원까지 안 갔을 대법원 거예요. 갔어요. 갔어요? 예, 아, 갔어요. 예, 예. 가기는 예. 그것도 억울하다면서 형량이 과하다고 계속 상소를 갔었군요. 하고 상고하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판결이 끝난 걸 추가로 하거나 뭐 다시 재심하거나 불가능하죠. 못하죠. 왜냐하면 예. 재심이라는 거는 억울한 피고인을 구제해 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건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에 예. 재심 사항은 아니고 예. 또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어떤 잘못을 했어도 이미 사법적으로 한번 판단이 끝났으면 음흠. 이걸 다시 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거죠. 말 그대로 확정입니다. 방법이 그럼 전혀 없어. 이 사람은 지금 그러면 자 12년을 무기징역 뭐 20년 이렇게 늘릴 수는 없다 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뭐 알린다든지 뭐 어떤 대안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나온 게 일단 추가 형벌은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거지만 추가 형벌 불가. 형벌 말고 다른 조치들이 있죠. 예. 형벌 말고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이 가능한데 예. 이제 그 위치 추적 전자장치, 아. 그 전자발찌죠. 이거를 부착하는 거. 그거는 기본이고. 네네. 그것도 그렇지만 가능하고. 그거는 옷 속에다가 넣으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뭐 알 수 있는 네네.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보호 관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보호 관찰은 말 그대로 보호 관찰관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는 거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재범 방지하는 효과가 있냐, 충분하냐 네. 여기에 대한 의문은 그동안도 계속 강하게 있었는데 이처럼 조두순처럼 굉장히 그 재범과 어떤 보복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예. 예. 좀 전담하는 인력을 좀 배치해서 예. 1대1로 보호 관찰하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그런 주장도 있고 따라다니게 해라. 시도도 예. 있는 거죠. 김문현님 출소하는 날 조두순 출소하는 날 사람들이랑 기자들이 몰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날 얼굴 완전 공개가 되지 않을까요? 도민홍님도 그런 말씀 공개하면 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두순이 공개한 거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 그러니까 공개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사진 찍은 사람들 있을 텐데 그 경우에 를 생각해서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다 가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본인 얼굴을 드러내진 않겠죠. 예. 최대한. 그리고 또 억지로 그 가린 거를 다 제거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 얼굴 공개, 신상 공개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의자 단계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재판을 받기 전 단계에서 공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절차를 이제 특강법의 어떤 요건을 충족해서 음. 그런 신상 공개가 있고 예. 그런 신상 공개가 있고 예전에 이번에 뭐 김성수 같이 예. 그런 게 있고 또 지금은 이 성범죄자 특정한 그 성범죄자의 경우에 신상 정보가 등록돼요. 예. 등록 대상이에요.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도 돼요. 어. 다만 그 공개하는 그 방식이 그 인터넷에 있는 그 성범죄자 알림이 거기에 네, 거기에만 찾아서 들어가는 네.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신문에 그렇죠. 낸다든지 우리가 방송에서 한다든지 그걸 못 안 한다는 되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촬영도 그 화면을 촬영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해달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렇죠. 다 얼굴을 알게 해달라. 저 개인적으로 정말 얼굴을 알고 싶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예. 확인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뭐 전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자? 그게 뭐 속은 시원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알겠습니다. 조두순도 가명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음. 조두순은 실명이고요. 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게 조두순이 나와서 또 개명 신청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성형 수술하는 거 아니냐 지금 채팅창에 네, 그거 뭐 그런 쓰신 얘기도 분도 계세요. 있었고요. 성형 수술까지 하면 정말 완벽하게 우리가 아무도 모를 텐데 참 걱정이다. 어떻게 하다가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12년형이 됐습니까? 왜 술을 왜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유 할 얘기 더 있으세요? 저는 속이 타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윤은님께서 예. 알리미를 알려야겠다 하는데 알리미가 아니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네. 알림 한 다음에
짝대기 긋고 영어로 이. 아 그런 거예요. 네네네. 아.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알린다 그런 알림 의미죠. 이. 네, 알림 이입니다. 네. 꼼꼼한 지적 고맙습니다. 역시 꼼꼼한 손탐정님. 다른 이슈 넘어가 볼게요. 다른 이슈. 자, 손탐정과 함께 짚어본 조두순 사건. 잠깐. 그 전에 하나. 그 A양이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A양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제가 인터뷰할 때 고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인터뷰를 했어요. 네, 작년에 그렇죠. 고3. 예. 작년에 고3이니까 지금 그 아이가 대학생. 올해는 대학 간 거죠. 네. 간 거죠.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재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네, 그거는 확정지어서 말하면 안 근데 될 것 뭐 같습니다. 수시 합격한 곳이 있었다고 작년에. 작년에 예. 수시 합격한 곳이 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는 그것까지는 겁니까? 확인이 안 됐고요. 박선영 PD가 예. 얼마 전에도 그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계속 저희는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인터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뭐 이렇게. 예, 근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 잘 지내고 있다. 음, 그 조두순 출소 걱정되지 않냐 여쭤봤더니 예. 뭐 사실은 포기 단계인 것 같아요. 아, 그냥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신다고 최근에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A 양이 대학을 의대 가고 싶다고 그때 그랬는데 어떻게 갔는 의대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못 간 거죠. 다만 재수를 하는지 어떤 다른 과를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예, 예. 의대는 못 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모릅니다. 아니 뭐 꿈은 예, 예. 그렇다고 했으니까. 예, 왜냐하면 음. 의사가 돼서 좀 유명해지고 얼굴이 알려지면 조두순이 찾아오는 게 쉽지 않겠느냐. 그런 공포심 때문에 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네. 그 얘기를 하셨었죠. 예. 참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또 하정희님께서 이거 그 여자아이 키우는 집에는 다 정보를 우편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그 지역에는 네. 보내주고 네, 성범죄자가 네, 네, 있으면 맞아요. 우편으로 그 주변 사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거 말고 아예 전국으로 보내줘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재범이라든지 네. 그런 그 우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다 공개가 너무 과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제도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하지만 인근의 그 지역에는 예. 우편으로 다 얼굴과 신상 등이 다 공개가 되고 됩니다. 예, 고지가 됩니다. 예, 조두순은 그리고 본명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오늘 첫 인터뷰 홍익표 의원과 인터뷰였는데 네. 홍익표 의원이 결국은 그 얘기를 했어요. 연내 답방 8분 응선을 넘은 걸로.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홍익표 의원을 저희가 부른 이유는 통일부 차관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은 북한통이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분을 오늘 초대한 거였는데 8분 응선을 넘었다란 말이 결국 나왔네요. 그렇죠. 예. 지금 언론계에서 방송계에서 도는 이야기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설들은 뭐예요? 하트 PD. 18일에서 20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근거들이 있죠. 뭐 청와대 상춘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17일에는 북한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 17일 지나서 바로 올 거기 때문에 날짜가 비슷하게 맞다. 뭐 남산의 그 엔타워 예. 거기가 예약을 안 받고 있다 그 날짜에. 예. 또 뭐 호텔 몇 군데가 그 날짜에 예약을 안 받고 한층 있다. 비워놨다. 뭐 네. 한층이에요? 아예 전체를 비워놨다는 거예요? 한층 뭐 예약을 안 받는다는 것 같은데. 아하. 예, 아예 뭐- 다 비워놨다 그 층을. 근데 이제 호텔 거론되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예, 그 몇 예. 군데 중에 그때 예약이 꽉 찼다고 벌써 예약을 안 받는 곳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 하고 있고 또 뭐 일부 이제 그 카메라 기자들 사이에는 예. 그때로 준비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뭐 그런 왜냐면은 방송국은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가장 민감하게 그 날짜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곳인데 쭉 취재를 해보니까 그때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예. 네네. 그리고 그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게 예. 17일이 그 김정일의 사망일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몇 주깁니까? 제사 일종의 제사를 지내고 그렇죠. 우리로 치면 뭐 추도식을 하고 그런 날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 8주 7주기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움직여요. 절대 일단. 못 움직입니다. 네. 17일 전에는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 20일 이후 그 예. 이후부터는 또 이제 연말 일정을 또 김정은이 북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 사이가 제일 적당하지 않느냐 연내에 그래서 온다는 그 얘기가 자꾸 이런, 나오는 예, 거군요. 해석들이 나오고 18, 19, 22. 있는 상황인데 정말 헷갈리는 건 어제 오전에 그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 그 북한에 그때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 문자를 기자들 사이에 돌리고 그게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네. 18, 19, 20 아닙니다가 아니라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북한에 요청한 사실이 예, 없다. 예. 18, 19, 20으로 이런 문자였고 또 하나는 지난번 그 언제입니까? 9월. 예, 남북 정상회담, 평양 네. 정상회담 전에 딱 2주 전에
이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곧 평양에 간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돌았을 때 청와대가 부인했거든요. 네네. 아직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 근데 신기한 게요. 그때 3차 정상회담 때 예. 부인을 하고 정확히 14일 뒤에 예. 그 평양에 갔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도 네, 이 얘기 나온 게 14일 보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치면 딱 그 18, 19, 20 그 그렇죠. 사이에 네. 날짜가 걸리긴 해서 예, 예. 혹시 그런 패턴이 이번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럼 문 생각은 대통령의 해보는데 어제 발언이 연내 답방 가능성 있다. 굉장히 네네. 신중하게 발언하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 주변에 또 기자들이 예. 좀 확인을 또 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쵸. 위에서 시키겠죠 이렇게. 야 확인해봐. 아니 왜냐면 어디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취재 네네네. 준비, 방송 준비. 그래서 호텔은 어디야 뭐 이런 거. 네. 아니면 어느 호텔이 정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날짜에 그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게 뭐 거의 확인되는 거니까. 그런데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몇 군데 호텔들 큰 데 있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각 레스토랑마다 예약을 아 레스토랑. 예. 아. 방은 아니고. 네네 그 날짜에 네. 뭐 이렇게 몇 명 가서 식사할 건데 뭐 어. 점심 돼요, 저녁 돼요, 이렇게 어. 쭉 해가지고 예. 예약을 안 받는 날짜를 또 추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확인을 하고 또 예약 시도를 해보고 아. 이런 식으로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식으로 네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미 다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요. 김 박사께서. 네. 김 박사께서. 자 어쨌든 연내 답방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하트 PD는? 이 정도면 오지 않을까요? 오는 것으로. 예. 저기 손탐정은 연내. 이제는 와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니라 대호 PD도 마찬가지. 저도 올 것 같은 게 네. 어제 오전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부인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예. 오후에 통일부 천혜성 차관이 행사였나요? 무슨 기자간담회 같은 데 나가서 음흠. 연내 답방 가능성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이제 기자들이 18, 19, 20일 그 날짜를 물어보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가 아니고. 아니다가 아니고요. 아니야. 서JH님 연대 안 옵니다. 안상준님 안 온다에 한 표 겁니다. 달빛 제다이님은 올 겁니다. 전북 참이슬님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지 않게 예. 예수님이가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춰서 산타. 산타인가요? 체형은 좀 비슷하네요. 온다. 누가? 예? 누가? 위원장님. 네. 그만. 그리고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은 아예 31일 날 올 수도 있다. 아, 연내 전문가가 하는 맞추기에.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12월 31일에 와서 새해를 같이 맞는 뭐 한라산 같은 데서 그럴 수- 진짜 오. 이벤트를 제대로 하려면 한라산을 1일 날 가는 뭐 이런 걸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의 얘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네. 그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나리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만약에 네. 한라산 같은 데서 신년사를 낸다라면 그건 엄청난 이벤트는 되겠네요. 근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 등을 비롯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 예, 김정은 위원장이네. 그 전에 뭐 짧았으니까 예, 예. 신년사가 길어요. 네. 정말 길죠, 길더라고요. 길죠. 추울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별 걱정을 다 걱정이 아니라 두꺼운 거 네. 입어. 핫팩 붙이면 되지. 그렇지. 아니 뭐 그쪽에 위에 북쪽에서 할 때는 추워도 한라산은 그나마 좀 북한보다 덜 춥겠죠? 근데 또 백두산보다 산꼭대기는 한라산이 추워요. 추워요. 산꼭대기는 그래요? 더 춥죠. 그러니까 너무 추운 백두산 꼭대기를 네, 네. 피해서 한라산 꼭대기로 와서 할 수도 있다. 꼭대기에서 안 했죠 그동안은. 실내였죠. 예. 이 와중에 권여공님 손변 같은 분을 사위로 보고 싶습니다. 이거 뭐야?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네. 권여공님 감사합니다만 저분이 아들이 둘이에요. 내년에 5학년.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아까 본 방송 중에 온 댓글들을 쭉 보면서 일단 본 방송 중에 온 댓글 몇 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하트 PD? 비판하는 게 많진 않았는데 예.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박경호님이 예.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음흠. 순전히 대통령 지지율에만 좋은 일일 것 같군요. 이런 비판적인 문제도 몇 개 왔고요. 대부분은 이제 오면 환영하겠다. 예. 그런데 자꾸 경제 하는데 예. 평화가 있어야 경제도 있는 겁니다. 강흥원, 성재곤, 황준식 뭐 이런 분들이 보내주셨고요. 손요나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하루 종일 방영될 TV 생중계가 너무 기대됩니다. 하루 종일 하겠네요. 진짜 24시간 할 것 네. 같은데요, 그때는? 아까 방송 중에 김현정 PD가 예. 일단 부정적인 비판적인 댓글 하나 읽어주셨잖아요. 이 아무개 씨였는데 그 청취자는
경제가 이 모양인데 내치가 그러니까 안의 경제가 이 모양인데 계속 북한 타령만 하면 뭐 하느냐라는 이제 이런 뉘앙스의 이런 취지의 문자를 제가 소개했죠. 국내 경제에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런 맞습니다. 의미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뭐 강흥원, 응원, 성재곤, 황준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평화가 결국 경제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지금 북한에 신경 쓴다고 해서 경제 신경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미 다 그 경제 관료들도 많고 또 신경을 쓰는 와중에 이제 북한까지 챙기는 그런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로 지금 돌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문자도 많이 왔어요. 지금 네네네. 손탐정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문자도 많이 왔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예. 그 조선일보 등의 그 보수 언론의 그 일면 헤드라인 등을 인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통일이 대박이다. 아, 네. 동일이 네. 대박이다. 근데 갑자기 그때 대박이던 통일이 지금은 쪽박으로 지금 변해서 지금 뭐 선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뭐 그렇게 확확 180도로 환경이 달라졌고 예, 예. 뭐 말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지 뭐 강한 의문입니다. 청취자 석고조각님, 김정은 위원장 서울 오면 댓글쇼에 한번 초대합시다. 누굴요? 김정은 위원장을. 이러면 정 안 되면 김 박사님을 좀 분장시켜서 김 박사님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김 박사님 네. 뭐든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뭐든. 제가 볼 때 뭐든 가능해요. 엄청난 머리, 분입니다. 아. 머리만 이렇게 투블럭으로 좀 치시면 예. 우리 지금 괜찮을 것 편성국으로 같습니다. 끝나고 내려가면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 그 분장을. 그렇군요. 예. 야, 김 박사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도 저는 본방송 뉴스쇼 본방송에서 기억이 나는데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제 태극기 집회 같은 것이 많이 열리진 않을까 그 걱정된다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이제 공산당이라는 요 용어를 들으면서 우리 이대호 PD가 또 정치학 석사 아닙니까? 이대호 PD. 네. 북한은 공산주의 맞죠? 네, 공산당이 네네. 있고 그런 노동당이긴 한데 공산당이죠. 네네. 공산당이 있는 네. 공산주의 국가가 지금 전 세계에 몇 개나 되나 물어도 돼요, 갑자기? 일단 정치학이 상당히 넓고 제가 이 세부 전공은 아닙니다만 정치 철학이죠. 네네 전 정치 철학 쪽이기도 세부 해서 전공까지. 약간 애매한데 예. 일단 그 공산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5곳이 남아 있고요. 5곳 어디입니까? 북한. 일단 북한. 북한이 있고 네. 오. 베트남. 베트남? 네. 베트남이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죠. 아직 그대로예요. 그래요? 네네. 아, 그렇구나. 그래요? 왠지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도 가고 네, 하니까 거기 자본주의 네, 사회 우리 아닌가? 돈 내고 먹고 사 먹고 하니까 예. 이미 뭐 이제 공산 국가가 아닌 것 같지만 저 거기 공산당하고 네네. 만나서 계약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있네요. 네. 국가안보법에 걸리는 국가보안법. 안보법은 또 뭡니까? 이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오겠습니까 지금? 네. 덥네요. 에어컨 좀 석준 씨. 자 그리고 베트남 말고도 많이 넣으시. 에어컨 더워. 실수할 수도 있지 진짜 네, 사람들이. 예, 맞아요. 예,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중국 당연히. 중국. 네 중국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국가죠. 중국 네네. 예. 공산. 중국도 사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국은 네네. 이제 공산주의 버린 거 아니냐,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 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중국은 아니에요. 특이하게 정치는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경제는 자본주의로 가겠다 선언을 그렇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공산 국가인 거죠. 네, 공산주의죠. 일단 맞습니다. 저기 짧게 하나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대척점으로 놓으시면 또 예. 혼란이 생깁니다. 아 공산주의 아니죠? 반대는 어떻게든 자본주의라고 해야 되는 자본주의겠죠. 거죠. 네. 정확히 보자면 네네. 맞습니다. 예, 또 네 그리고 쿠바, 라오스. 예. 네, 라오스도 네, 라오스도. 아직 공산 국가예요. 그럼 캄보디아 이런 데는 아니에요? 캄보디아는 아니고. 캄보디아는 아닌 아, 그래요? 것 같아요. 어. 네. 지금 헷갈리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찾아보세요. 캄보디아. 공산주의 국가가 제일 많을 때 25개가 있었는데 예, 다 이제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고 예. 5군데는 아직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5군데 맞아요. 예. 여기서 또 하나 밝힐 것은 우리 하트 PD도 정치 외교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치 쪽 하는 사람이 둘. 그래서 아는 건 아니고요. 네, 5개가 맞는가 보네요. 그러면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안물 아니 안국이거든요. 진짜 정치한다고 하면 말씀을 드려야 노예가 없어요. 아무도 왜 안 네. 돼? 걱정하지 마세요. 안무랑구. 그렇군요.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아까 그 질문이 원래는 공산당이 있는 나라를 물어보셨잖아요. 예, 예. 훨씬 많습니다. 공산당이 그러니까 있는 나라로.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아. 이렇게 5개가 있는 거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아닌데 예. 어떤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당들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 여전히 많고, 아.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인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유지하는데 경제적으로 예. 공산당 혹은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그 집권하지 않고 있지만 당으로 이제 원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있잖아요, 예, 공산당. 일본도 그렇죠, 있죠. 원내 정당이죠. 지금 공산당이. 네네 지금 네. 의석은 확인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원낼 겁니다. 일본. 유지가 네. 되고 지금은 있습니다. 자민당 아닌가요? 집권이? 자민당하고 아니요, 집권당이 집권당이 연장 아니라 아니고 원내 정당. 원내 정당. 아, 의석이 원내정당 있죠. 그렇죠. 아. 네네. 예를 들어 그 저희 그 김현장 앵커 인터뷰했던 그 유엔 사무총장 네. 구테레스 뭐 이렇게 아, 예, 그분도 예, 예. 사회당 출신이에요. 포르투갈 사회당. 그분 출신. 성함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구테르스. 구테예스. 구테헤스 뭐 이런 네, 뭐 그렇게 뭐라고요? 그분이 들으면 서운해하시겠다. 뭐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히. 네, 구테헬스. 구테헤스. 네. 쓰기는 구테스라고 쓰는데 구테스. 진짜 발음은 모르겠어요. 구테예스 아니에요? 읽을 때? 아니 그나 어차피 그 나라 하여튼 발음이기 뭐 굳이. 때문에 네. 어떻게 해도 똑같이는 안 될 네네. 거예요. 그분도 포르투갈이 지금도 사회당이 그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거기 그 정치인 출신. 잠깐만 우리 이대호 PD 말할 때마다 네네. 손을 가만히 있을까요? 잡아주고 네네. 싶어. 손 잡고 하세요. 책상 밑으로. 예. 이렇게 해서 잡아. 책상 밑으로 하면 안 보이고 괜찮습니다. 대호야 손 좀 줘봐. 자꾸 아, 아니 웃겨. 왜냐면 제가 석준 씨 에어컨 손잡고 좀 해봤나요? 학교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그 연예인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예, 그 중에 예,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는 유명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예, 예. 어. 그 여자 가수가 당시에 학교 다녔는데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 도서관에서 맨날 공부했는데 맨날 공부하고.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죠. 예, 있어야 예. 모르겠네. 특정이 안 되죠 누군지. 대도 어때 뭐 연예인인데 뭐. 특정되는데. 전 바로 알겠는데요. 누구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다는 네. 것까지만. 도서관에서 매일 봤습니다. 구성에서 매일 봤다. 아, 좀 훌륭한 분이고요. 에이, 손 잡지 말래요. 손 잡지 말라고. 엄마가 보고 계시다고. 그래. 차라리 저랑 잡는 게 낫겠네. 이대호 PD 어머니 보고 계시고 지금 와이프도 나중에 클립으로 다 봐요. 예, 안 됩니다. 아, 저 지금 잠깐 착각을 한 게 네. 댓글에 아까 이런 댓글이 왔어요. 네. 이대호 PD 미혼이에요. 제가 결혼했다고 하니까 어. 총각은 이대호 PD예요. 이런 글이 계속 올라와서 저 순간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여기 총각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렇네. 예, 이대호 PD 예. 신혼입니다. 신혼이에요. 아, 그럼 지금 미혼 여성들이 또 지금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미혼인 것처럼 하시죠. 미혼으로 예. 할 걸 그랬다. 예. 아, 석준 씨 에어컨 조금 틀어달라고 차태식님이 고맙습니다. 차태식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아까 우리가 정치 안 합니다. 손변이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서 정치는 정말 할 게 못 됩니다. 진짜 하지 마세요. 헤라 잘님이 그러셨는데 저는 근데 사실 헤라 잘님의 말씀 드리면서 이게 참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정치 안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죠. 정치 할 겁니까? 나 안 할 겁니까? 물어보면은 안 한다. 사실은 표창원 의원도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원 되시기 전에 정치 안 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뭐 어떤 명분에 의해서 또 마지막에 이제 어떤 뭐 바꿀 수도 있죠.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제 의원이 되신 분인데 일단 다들 처음에 하기 싫어해.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스타들은. 왜 그럴까? 이것과 함께 굉장히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정말 유능한 젊은이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은 대중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고 그들이 우리 정치계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고 뭐 으쌰으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우리의 정치는 너무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서 유능한 젊은이들은 아무도 거기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인가? 슬픈 현실 아닌가? 정치인들이 정말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 들던데요. 그 정치 정의를 보면은 예. 그 사회적 제 가치의 권위적 분배 과정 뭐 그렇게 오. 네, 정의가 다시 그렇게 한 번만 뭐라고요? 뭐라고요? 정치가? 사회적인 제 가치에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있는 어떤 여러 가지에. 예, 여러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데이비드 이스턴. 멋있다. 예. 누구? 데이비드 이스턴이 1930년대에 이야. 미국 정치학회장 맞네. 석사 맞네. 미국 정치학회장이 취임하면서 했던 석사 네. 손 한 번 잡아주세요. 수담장님. 밑으로. 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사회에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예. 것을 놓고 다툴 때 그거를 좀 현명하게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저급하고 싸움이나 정치꾼. 하고 예.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그런 사람으로 그렇죠. 돼 있어요. 사리사욕에 눈먼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들 탓이에요. 네. 쭉 쌓아온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사건들이 다 겹치고 쌓여서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는데 굉장히 슬퍼. 어느 날 저는요. 그 글 쓰는 분을 한 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소설가가 그러시는 거예요. 유명한 소설가가 참 슬프다. 지금의 우리 문인들이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예전에는 어떤 유능한 젊은이들이 다 글을 쓰고 싶어 했다. 작가가 되고 싶어 했고 소설을 재능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 유능한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영화판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작가들은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영화계로는 자꾸 좋은 인재들이 가니까 우리 영화는 계속 발전하고 한국 영화는 계속 잘 되고 반대로 이쪽은 점점 좀 더 안 되고 이렇다는 슬픈 현실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면서 우리 정치계도 정말 유능한 젊은이들 나 저긴데 가고 싶은 곳 가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곳이 돼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네.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왜 염세주의적으로 안 될 거라 거예요. 부정적으로 네. 보세요. 안 될 거예요. 예. 지금 정치권 뭐 이제 도전하고 두드리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과연 다른 분야에서까지 그렇게 최고의 성공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돼야죠.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 예, 못 돼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곳 아니에요? 미국만 하더라도 석사님, 어때요? 예. 미국 정치계는 어때요? 정치 철학 전공이라. 좋다. 아니, 정치 얘기 나면 다 물어보는데.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까? 그러니까 그 영어 성공한 좋네요. 네. 언론인이 뭐 이제 시장이 되거나 예, 이런 예. 경우들도 있고 예. 그 좀 젊은 시절부터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예.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케이스들도 좀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정당 체계가 되게 안정이 돼 있고 예, 예. 이미 뭐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당원 가입을 해서 예. 그 동독 시절부터 정치 활동을 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고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되고 예. 기민당인가 거기서 이제 동독 인재를 받아들일 때 예. 그러니까 계속 정치인 활동을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아, 계속 하고 있었고 아. 쭉 해서 총리까지. 그 총리까지 간 케이스. 그러니까 음. 그 젊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뭐 성공할 사람들이 정치를 하러 갈 것이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일단 네. 정당 내에서 인재를 키워내는 그게 없죠. 부재하다. 알겠습니다. 네, 구체가 안 돼요. 권 실장님. 권순정 실장이신가? 권 실장님이 정치판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셨고 돈이 문제죠. 나탈리 킴님이 어떤 의미실까요? 돈이 문제다. 도미농님 우리 항상 경제가 문제야 잘 살게 해줘 하는데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서는 거 아니냐. 이분은 또 그런 생각하신다고.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일하러 가야 되는데 댓글쇼가 너무 재미있어서 일하러를 못 가고 계시다는. 김윤선님께서 손 변호사는 네거티브의 그 집합체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버럭 화내고 화 안 내요. 부정적이고 어떻게 아니, 이미지 근데 어떡할 거야? 왜냐하면 그 CBS 그 PD님들 특히 우리 그 뉴스쇼에 그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PD님들이 예.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까지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모두 정치를 아름답게 바꿉시다 하고 끝나요. 그래요. 네. 특히 긍정의 아이콘이 우리 하트 PD거든요. 그렇죠. 하트 예. PD는 뭐든지 다 된대요. 무한 긍정. 아무 걱정하지 말래. 네. 그냥 들어가면 된대. 아까 그 천상천하님께서 딸 바보 수정이 아빠 크크크라는 댓글도 주셨고요. 예. 김호환님이 현정님이 너무 긍정적이지 않냐 그러시면 저는 뭐 하트 PD에 비하면 긍정에 뭐 저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됩니다.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하트 PD는 굉장히 긍정적인. 고맙습니다. 최은도님 이름 처음 뵙는 분인데 정말 치욕적인 정치계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그 뭐 김정은 위원장 답방 얘기해보고 오늘 또 기억나는 얘기가 제일 재밌었던 인터뷰는 저는 원희룡 지사. 영림병원. 제가 조금 흥분했어요. 네. 네. 저
그러니까 약간 좀 놀랬어요. 아 제가 흥분했어요. 예. 그리고 원지사님도 훨씬 더 흥분했어요. 그렇게 화내시는 인터뷰에서 와. 화내시는 아, 거 그랬어요? 처음 봤어요. 그분이 항상 그렇게까지. 스마트한 이미지인데 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게 뭐 화낸 건가? 아니 근데 뭐랄까 내용을 떠나서 예, 내용도 예, 그렇지만 예. 뭐 느낌 있잖아요. 예. 말하는 느낌과 이게 흥분한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발언. 원희룡 지사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도 막 이 병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왜 이해를 못 해주느냐 지금 그런데 그건 것 같아요. 뉴스쇼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억울합니다. 그런가? 네. 그 원희룡 지사 저랑 인터뷰하는 동안 실검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음. 인터뷰가 화제가 되긴 됐는 모양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실검에 올라가 있네요. 원희룡 지사가. 근데 뭐 어쨌든 예 그분은 이제 그분의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인터뷰가 나오면 항상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야 그분의 논지가 날카롭게 끄집어지니까 뭐 반론 입장에서 인터뷰하는 겁니다. 제가 화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초반에 축구 얘기했잖아요. 예. 그 임철기님께서 예. 뒤늦게 굉장히 늦게 차범근 98골 98골이고 손흥민 100골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차범근의 98호 골은 제가 알기로는 분데스리가의 골만 집계한 것 같아요. 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네네 뛴 그리고 것만. 꼭 분데스 리그 골 말고 다른 유럽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걸 합하면 120골이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리그 맞아요. 98골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날씨 아직은 안 추운데 지금 눈 비가 오는 곳이 많거든요. 이거 그치고 나면 밤부터 엄청 추워진대요. 뭐 내일 영하 7도 그리고 예. 토요일은 뭐 영하 10도까지 서울 그렇게 내려간다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하트 예. PD 뭐를 지키려고.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이 남아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하트 PD 전에 하던 프로그램에서 아,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베스트 5 발표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혹시 자료 가지고 다니는 그거 거 있어요?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예. 너 워낙 추워가지고 혹시 얘기 나올까 해서 뽑아놓은 게 있어요. 아니 손 한번 잡아주세요. 뭐야? 우리 저희 하트 PD 잘했다. 밑으로 내려주세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얘 저도 아내가 가스하죠. 있어서. 와 뭐야 지금. 아 거절당했어. 네. 예. 그다 5. 예, 5.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중에 가장 추운 곳이 어딜까? 5위 베스트 5. 베스트 5는 아니고요. 예. 그때 5군데를 뽑아본 건데 예.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중에 가장 추운 곳은 러시아의 야쿠티아 공화국에 있는 오미야콘이라는 마을이래요. 예. 몇 도예요? 여기가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 그리고 1926년에 영하 71.4도를 기록했다는데 사람이 살아요? 사람 사는 마을 중에 가장 추운 곳. 이야, 그리고 이게 물을 뿌리면 허공에서 그냥 얼어버린다고. 예. 예. 그리고 여기는 농사를 못 지으니까 술록과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한다 뭐 그렇게. 러시아의 한 마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네. 도시로 보면은 여기도 야쿠티아 공화국인데 러시아에 음. 야쿠츠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예. 20만 명이 살고 있대요. 예. 예. 근데 여기가 겨울 평균 온도가 영하 40도. 거기 아. 어떻게 살아? 네, 근데 도시 전체가 이 정도니까 정말 추운 도시죠. 김미영님, 난 거기서 못 산다. 저도 못 살아요. 예. 또 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까지 보면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점이 남극에 있는데 2013년에 여기 평균 기온이 영하 91.2도를 기록했대요. 예? 91.2도 영하. 평균이 예. 한 달 평균이.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은 안 산다는 거죠. 예. 예. 이게 야. 그러네요. 어휴. 그리고 여기에 일본의 극지 연구소가 있는데 예. 여기는 이제 생존을 위한 피난 시설까지 갖추고 있대. 너무 추워지면은 피난을 해야 돼서. 예. 그런데 여기가 기록을 세우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곳이 보스토크 기지라는 곳이 남극에 또 있는데 예. 여기는 89.2도래요. 영하. 영하. 와. 그리고 여기는 연 평균 기온이 영하 55.4도. 와, 예. 엄청나네요. 예. 동물과 식물이 당연히 못 살고 예. 바람도 거의 안 불다고.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사람 없이 추운 곳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네. 사람이 사는 마을인데 영하 50도라 네. 그랬죠. 거기는 정말 그리고 충격적이네요. 나라 전체로 볼 때 가장 추운 나라는 그린란드. 그린란드. 예. 2009년에 덴마크에서 독립을 해서 예. 아 독립했어요? 독립했대요. 그렇군요. 근데 몰랐네요. 여기가 네. 겨울에 영하 50도까지 온도가 떨어지고
영하 66도를 기록한 적도 있다고 하고요. 계속 언제까지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추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석준 씨가 에어컨을 틀어주신 거예요. 아 지금 네 이제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굉장히 더워요. 2시간 방송을 막 열기 속에서 하고 바람도 안 통해서 에어컨 고맙습니다. 석준 씨. 석준 씨도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얼굴들 많이 네네. 궁금해하시. 제가 석준 씨 해서 네. 석준 씨도 한번 제가 언젠가 특집으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개인적인 또 의견인데 예. 이 뉴스쇼 만드는 그런 PD, 예. CP 예. 많이 우리 있잖아요. CP님은 궁금해서. 지금 보물처럼 저희가 아껴두고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우리 그냥 젊은 PD들만 주로 나오고 그분의 얼굴도 CP님이 진짜 공개를- 만물 박사죠. 아, 만물 맞아요. 박사고 네. 잘생기셨어요.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밥돌이님, 분사가 또 되는군요. 네. 밥돌이님이 댓글쇼처럼 정치 사회 전반에 손잡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만 했지 아무도 안 잡았어요. 손잡기 운동. 좋네요 댓글쇼.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45분 지나갔어요. 45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조금 전 한 5분 전까지 3,000분이 계속 동접자가 유지가 됐고 이제 끝날 우와. 때쯤 되니까 2,800분으로 조금 떨어졌지만 여러분 오늘 괜찮았습니까? 어제 퀸 박사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주 많이 떨어졌지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지만 부진했죠 오늘. 그래도 함께 해주신 손잡기 운동까지 하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신만성님이 이승복 판결문 아직 못 구했냐고. 못 구했죠. 하트 PD 솔직하게 예, 전 바빴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계속 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대로 판결문 손탐정이 확인해 주실 겁니다. 또 문진실님께서 예. FC 서울 팬이라고 네, 축구장에서 보자고 하시는데요. 서울 어떻게 됐어요? K리그 이번 주에 이제 경기가 있죠. 오늘도 경기가 있네요. 오늘 1차전하고 예. 또 2차전이 지금 강등 되느냐 마느냐 그 선에 있는 팀이 어디예요? 서울이랑 상주하고 서울. 상주랑 서울. 네네. 중요한데 누구시라고요? FC 서울 팀? 문진실님이요. 문진실님 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댓글쇼 19회 진행하고요. 여러분 11시에 이 클립 다시 올라갑니다. 후기 달아주시면 후기 소개해드리고 커피도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11시에 방문해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하트 PD, 손탐정님, 이대호 PD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